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준비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파견 인정받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 여전히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대제철에게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저는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참석하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보당의 전종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사회민주당의 대표님이시고 한창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 이병용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철강분과 박상만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주노총 강주전남지부 현대제철 대법승소 부당인사저지 대책위원회 오상민 대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흥주 조직실장님, 최강모 선전부장님 오셨습니다. 회견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은 포스코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적인 철강 기업입니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지난 10수년간 협력사, 즉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파견 사용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마침내 올해 대법원은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공정에 대해 불법 파견이라는 판단과 함께 현대제철이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해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더 이상 협력업체 노동자가 아니라 현대제철 노동자임을 확인받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이자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현대제철 측은 법원 판결을 이행하기는커녕 갖은 방법을 통해 이행을 거부하고 현장을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현대제철은 불법 파견을 받은 공정의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100% 출자한 자회사를 설립하고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채용한 한편 모자란 인원에 대해서는 계약직을 채용한 상황입니다. 즉 대법원 확정 판결로 기존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현대제철 정규직 노동자로 고용하고 복직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 대신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고 심지어 해당 자리에 계약직 노동자를 채용해서 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복귀를 막아세우는 정말 황당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가 직접 고용했으므로 불법 파견을 해소했다라고 하는 현대제철 측의 주장이 있지만 사업을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원청, 자력이 없는 자회사, 그리고 자회사 노동자의 3자 관계가 유지되는 한 여전히 불법 파견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불법 파견을 양산할 뿐입니다. 더군다나 현대제철 측은 순천 공장에서 불법 파견을 판단을 받은 노동자들을 자신들의 오랜 기간 일해온 그 자리에 고용하는 대신 그들을 교육을 명목으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당진으로, 경주로, 아산으로 흩어지게 하였으며 그들이 10수년간 일터에서 자신이 해왔던 일과는 다른 업무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리한 노동자들을 이런 식으로 전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소지마저 있습니다. 즉 현대제철 측에 소송은 졌지만 너희가 주장한 대로 불법 파견 공정에 직접 채용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행태는 대법원 판결을 대단히 우롱하는 것이고 아집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집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터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대제철 측의 대법원 판결 무시, 정말 고집스러운 불법적 행태를 고발하고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보당의 전종덕 의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보당 원내부대표 전종덕입니다. 지난 3월 14일 대법원은 현대제철 순천공장 13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불법 파견 근로자 지임을 확인했습니다. 13년 만에 긴 법정 싸움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현대제철은 그동안 저질러온 수년 동안 불법 파견에 대해서 사죄하고 직접 고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판결 결과는 자신의 일터에서 밀려나 원거리로 타 업무로 일방적으로 밀려나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정규직이라는 보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터와 가정을 떠나야 하는 가혹한 형벌이 되었습니다. 현대제철의 일련의 행태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온전한 이행보다는 불법 파견을 은폐하고 또다시 분쟁과 갈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용자들의 사법 판결 농단은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며 사법 신뢰와 노사관계 신뢰를 무너뜨려 왔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깬 편법과 꼼수는 기업과 경제를 망치는 길입니다. 현대제철은 노동자들이 일하던 공장에서 원직 배치를 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을 조속히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현대제철이 계속해서 사법부 판결을 형해화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현대제철의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대표이사와 그룹 총수 면담 등을 포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국회 국정감사 문제 제기 등 불법 파견 문제를 뿌리 뽑고 산업 현장의 공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종덕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 순서는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2011년에 시작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 소송이 13년간의 법적 투쟁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파견을 확인받았습니다. 이미 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명백하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여전히 사과와 반성은커녕 오히려 부당한 노동행위로 노동자들을 다른 방식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편법 경영으로 우리 노동자들은 여전히 괴로움 속에 놓여 있고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제철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 회피를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불법 파견 소송 취하서 및 부제소 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여러 가지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가 상당한 제약과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부당한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며 투쟁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동자에 대해서 거액의 손배 가압류까지 했습니다. 정말로 파렴치하고 못된 짓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부당한 인사와 편법을 통한 노동 탄압과 노동자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폭력을 이대로 좌시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온전한 노동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사회민주당과 저 한창민 그리고 함께한 동료 의원들과 함께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원직에 배치돼서 제대로 자신의 노동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삶을 지켜내는데 국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불법 파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와 법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동종주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모든 국민들과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박상만 부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자분들 고맙고 반갑습니다. 금속노조에서 철강 분과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박상만입니다. 기자회견하면서 제가 좀 사투리가 좀 심한데 일본 사람은 아니고 한국 사람입니다.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동지들은 10수년 동안 사측으로부터 억압과 착취를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고통을 감내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마침내 24년 3월 달에 정규직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 받는 날 우리 금속노조 비정규직 순천 동지들은 한이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순천에서 근무할 수 있고 내가 일하던 그 자리에서 정규직으로 일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소한 희망은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사측은 정규직 판결 나는 그 순간 당진 제철의 하이스코에 전환 배치를 자행했습니다. 기자분, 제가 영어로 단축된 단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TC, IMC, IEC, IFC. 이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들이 당진, 인천, 순천, 포항에 있는 자회사의 영어의 단축 단어입니다. 뜻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자회사는 비정규직 동지들을 또다시 착취하고 억압하고 탄압하기 위해서 현대제철 자본이 만든 겁니다.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대법 판결 나는 그 순간 동지들은 거기서 일을 하고 정규직으로 일할 것이라 했습니다. 자기 고향이 거기고 가족이 거기 있고 부부하고 맞벌이를 했고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당진으로 가라뇨. 말도 안 됩니다. 해서 저희 금속노조는 현대제철 악질 자본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당장 법원 판결대로 순천의 그 보직에 정식으로 배치하기를 바랍니다. 이 경고를 무시할 시 저희 금속노조는 현대제철 악질 자본을 향해서 더욱더 강력한 저항, 투쟁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 발언이고요. 부당인사 저지 대책위의 오상민 대책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부당인사 대책위원회 위원장 오상민입니다. 앞서 먼저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주신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님과 진보당의 전종덕 의원님 그리고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과 세관국가 부위위원장님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기자회견문으로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회견문과 발언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진행해서 대법 판결을 받기까지 13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판결의 선고가 올해 24년 3월 12일 날 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저희들은 비정규직으로서의 삶이 끝나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제철 자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저희를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타지로 보내서 4개월간 교육을 진행하고 그 자리는 지금 순천 공장에 자회사 계약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당진으로 강제 인사 명령을 했습니다. 순천 공장에 자리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 자리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회사 계약직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과 현대차그룹은 대법원 판결을 온전히 이행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온전히 이행되도록 국회에서 그리고 우리 언론 관계자분들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현장에서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들을 금속노조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자회견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입니다. 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회견문 낭독은 부당인사 저지 대책위의 최강목 선전부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예,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은 불법 파견에 대해 사죄하고 불법 파견 해소에 적극 나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마저 우롱하는 파렴치한 현대제철의 형포를 고발합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불법 파견 사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시정명령을 통해 순천공장 전체 공정에 대해 직접 고용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법원 또한 16년, 19년, 24년 각각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1심, 2심, 최종심에서 일관되게 소를 제기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제철 직원이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결과 상식에 비춰보자면 이제 현대제철은 수십 년간 불법적인 고용관계, 즉 불법 파견에 대해 사죄하고 당사자들과 이를 해소해야 합니다. 그것이 업계 대표 기업다운 태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다시 분쟁과 갈등을 부추기며 불법 파견의 은폐를 시도하고 대법원 판결자들을 하루아침에 가족과 생이별시키는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판결대로 하청 노동자들을 자신이 일하던 공정에 배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현대제철 순천공장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일하던 공정 중 일부 공정을 제외하고 모두 현대제철의 직접적인 업무 지휘를 받는 공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100% 지분을 출자해 현대IC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이곳에 대법원 판결 대상이 아닌 노동자들을 회유하여 주요 공정들을 강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자회사로 편입된 공정도 불법 파견 공정임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 자회사를 거부하고 판결을 기다리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공정도 여전히 불법 파견 공정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불법 파견이 인정됐음에도 현대제철은 마치 자회사로 직고용한 것이 시혜라도 베푼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것이 불법 파견 은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현대제철은 순천공장에서 자회사를 설립해 또다시 분쟁을 유발할 것이 아니라 직접 고용으로 불법 파견과 분쟁을 해소했어야 합니다. 인사권으로 칼춤을 추는 현대제철은 부당인사를 처리하고 온전한 대법원 판결 이행을 위해 판결자들을 순천공장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결자들은 부당인사 저지 대책위를 구성하여 공식,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요구하였지만 현대제철 측은 강압적인 자세로 권한이 없다고만 답변했습니다. 현대제철은 7월 19일 인사권을 남용하여 나머지 순천 20명, 당진 냉현 25명, 당진 열현 75명을 일방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업무 배치하고 이를 문자로 공지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대법원 판결이 피해 보상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일터와 가정을 떠나야 하는 징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제철이 국회 등에 해명한 대법원 판결 이행 결과는 그 내용이 거짓과 우롱을 넘어서고 첫째, 순천공장에 자리가 없다는 것은 불법 파견 은폐를 전제로 하는 새빨간 거짓입니다. 기존 정규직이 일하던 공정에 우리는 들어갈 생각이 없다는 것을 수차례 얘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한 우리가 일하던 공정에서 판결 다음 날부터 일하길 바랐습니다. 업무 연소성과 수십 년 경력은 회사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제철 측은 순천공장 기존 정규직의 정년만을 고려해 인사를 배치했습니다. 둘째, 혼재 자격을 막아서 불법 파견 소지를 사전에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천공장 자회사 소속 노동자와 법원 판결을 대기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은 여전히 불법 파견 공정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셋째, 자회사 출범의 이유가 기존 협력사 즉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있다고 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법원의 2차 판결을 기다리는 100여 명 하청 노동자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대법원 판결이 난 인원은 원거리 교육 배치하고 판결을 기다리는 인원은 공정을 강제 전환 배치하였으며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자회사에 100여 명의 계약직 사원을 모집한 상태입니다. 이상의 상황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대법 판결에 따른 온전한 이행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니라 불법 파견을 은폐하고 또다시 분쟁과 갈등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아리스의 중대재해 참사 2차적 원인이 불법적 고용관계에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위장도급과 불법 파견은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불법 파견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하도록 한 파견법 19조가 다시 주목을 받는 실정입니다. 자본이 탐욕적 불법을 자행하더라도 행정이나 법률이 이를 저지하거나 처벌하지 못해 계속 고통을 강요당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사회일 수 없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참가자들과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현대제철의 범죄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현대제철 대표이사와 그룹 총수 면담을 비롯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국회,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여 불법 파견 문제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2024년 8월 20일에 불법 파견 현대제철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 국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예, 회견문 낭독 감사합니다. 이 사안은 복잡한 사안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2011년에 시작된 소송 13년 이상 걸려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이행하면 됩니다.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현대제철의 행태에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를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듭니다. 또 다른 불법 파견을 양산할 뿐입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 해결하지 않는다면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경영진들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이 문제 지적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